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제 모습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주제가 이 jQuery라는 것이었죠. jQuery가 뭐였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래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모음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 필요하죠? 두 가지 정도의 이유겠죠.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로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내가 직접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수고를 확연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 뛰어난 많은 개발자들이 jQuery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웹 개발의 프론트 엔드 파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UI나 UX들을 많이 개발해 두었대요. 그렇다면은 내가 jQuery를 다룰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UI나 UX를 나 또한 직접 따로 개발하지 않고 같이 활용하는 공유라고 그랬죠.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이 공유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jQuery를 배우고 나서 실제 개발 현장 쪽으로 조금 더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되면은 나 스스로 개발하는 데 대한 수고를 줄이면서도 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공유가 매우 중요함을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jQuery를 공부해 두기를 참 잘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그 jQuery를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개발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발 방법을 한번 파악해 두기 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웹 개발을 해왔죠. 1학년 때 배웠던 뭐였죠? 옆에 잠시 적을게요. HTML. 또 뭐였죠? CSS. 하나 더 배웠죠? 맞습니다. 자바스크립트요. 요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웹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프론트 엔드 쪽입니다. 보여지는 부분들에 쓰여지는 기술들이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이 jQuery를 이제 추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웹 개발을 함께 나가면 돼요. 그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일부 내용은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에 대한 복습이 될 것이고요. 일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쓰면 되는구나 라는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예습의 내용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1학년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약하게 공부했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이번 학기에 jQuery를 공부하기 전에 또는 공부해 나가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반드시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혹시 복학하는 학생들 경우에 과거에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 부족하다 싶으면요, 반드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꼭 다시 정리해 두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다룰 수가 없다면은 나중에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기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1층 건물 짓고 2층 건물 짓고 3층 건물을 지어 나갈 때 계속 채워나가는 것들이 층을 높여가는 기술들이 될 것인데, 그때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1층 건물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높은 기술을 써서 더 나은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 기술들이 1층을 지지하게 되는 기둥이 될 거니까 이 기술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점점 하면 할수록 공부가 힘이 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두기를 당부합니다. 나중에 아마 제가 따로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학습과 과제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주제는요, 이 개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맞죠? 요걸 잠시 한번 이야기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잠깐 뭘 하나 구경해 볼까요? 요죠.
뭐 대단한 화면 아니죠. 많이 봤던 겁니다. 우리가 아마 1학년 때 한번 이런 이 정도 이상은 다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입력 상자가 2개 있습니다. 입력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아래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테두리 쳤어요. 뭐 이 정도는 다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 HTML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CSS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죠. 계산하려고 그러면 아마 자바스크립트가 코딩 뒤에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할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복습하는 겸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한번 돌려볼게요. 입력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하니까 노란색으로 배경색이 뜨네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미 만들 줄 아는 친구들 여기 많이 있죠. 같이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부분을 jQuery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것을 jQuery로 해보겠다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 더하기 5라고 넣었어요. 당연하죠. 계산하기 누르면은 결과 8이 찍히는 게 맞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뭐 만드는 것을 할 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볼 겁니다.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한 친구들은요, 이번 기회에 이 전체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잠시 바탕화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탕화면요. 어디죠? 네,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우선, 뭐 작업을 하기 위한 거죠. 폴더입니다. study jQuery라고 폴더 만들게요. 이 폴더에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코딩해 볼게요. 코딩은 아톰에서 할 겁니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아톰 외에도 뭐 코딩하는데 필요한 텍스트 에디터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각자 자기가 잘 쓰는 에디터가 있으면 쓰시고요. 저는 아톰으로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방금 만들었던 폴더가 아톰에서 작업하게 될 작업 폴더로 우선 등록을 좀 할게요. study jQuery 부분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접 이 폴더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듭니다. 방금 실행했던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직접 한번 코딩해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 001이라고 붙일게요. HTML. 자, 됐습니다. HTML 코딩 해야 되죠? 네. 들어가고요. 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화면에 그렇죠? 이런 입력 상자 2개 만들어야 되고요. 버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선 div 태그 하나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라는 그죠? 문자를 주고 인풋 상자 하나 만들면 되죠. 인풋 타입 이퀄 텍스트이고요. 네임을 쓰지 않고 id로 이름을 부여하도록 할게요. id 이름을 뭐라 줄까요? 입력식에 들어갈 거니까 expression exp라고 주고요. 별도 입력값은 초기값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value는 비우고 주발 꿀까요? br 됐죠. 그 다음에 출력이라 그럴까요? 결과라 그럴까요? 결과는 마찬가지로 입력 상자에 나오도록 만들고 이 입력 상자의 이름도 주죠. 뭐라고 줄까요? 리절트라고 줄까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value는 없겠죠. 비우죠. 그냥 그대로 지워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줄 하나 바꾸고 마지막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만들어줘야 되죠. input type equal 뭐죠? 버튼.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은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은 쓸 필요가 없고 이 버튼에 누르면은 화면에 계산하기라고 나오도록 할게요. 그쵸? 여기까지를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볼까요? 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바탕화면으로 나갔어. 잠시만요. 요 안에 있죠? 방금 만든 게 테스트 001 맞죠? 실행시키면은 맞습니다. 조금 화면 키울게요. 네.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데 좀 전에 봤던 거하고 뭐가 다르죠? 이렇게 돼야 되죠. 뭐? 빨간 테두리가 필요하네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다가, 그렇죠. 지금 만든 이 부분은 HTML입니다. 그래서 HTML은 내용을 만드는데 필요한 언어죠.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만들길 원합니까? 그렇죠? 빨간 테두리를 치길 원하죠. 이와 같은 것들은 디자인이라 그러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HTML은 디자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CSS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넣어주면 되죠. 빨간 테두리가 들어가야 될 영역이 div 영역이네요. 그죠? 이 영역을 빨갛게 싸주면 되겠다. 그죠? 이 div를 접근하도록 하는데 div 태그 자체로 접근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div 태그가 있을 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 하나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id 해서 first라고 붙일게요. 첫 번째 div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샵 first. 샵이 id라는 의미죠. 디자인을 할게요. 테두리 보드입니까? 를 얼마로 줄까요? 한 2픽셀 정도 사이즈로 줄까요? 그 다음에 점선이 아니라 직선거면 되죠. 솔리드라고 주고 빨간색이었나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죠? 화면 전체를 차지 않고 한 요 정도 폭에서 테두리가 치도록 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면 사이즈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되죠. 그죠? width 해서 한 300 정도 줘볼까요? 픽셀로 줄게요. 저장합니다. 하고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 001이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할게요. 이와 같은 코드는 CSS 파트입니다. 그죠?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HTML이죠.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들은 HTML로 구성을 하고요. 이 내용들이 화면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건지는 CSS로 구성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시각적인 디자인들을 하려고 그러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그죠? 색상을 바꾸거나 선을 끊거나 같은 이런 CSS가 이외에도 뭐 기능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화면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할 만한 이유가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뭐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누르면은 더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계산을 하죠. 근데 우린 지금 여기 눌러도 계산 안 하죠. 해볼까요? 3 더하기 5 해도 절대로 안 움직이죠. 움직이라고 시킨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면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했는 것을 누르면은 계산하도록 이제 프로그램 넣어주면 되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됩니다. 스크립트라고 할까요? 들어가면 되죠. 언제 움직여요? 무조건 움직일 거 아니잖아요. 언제 움직이면 됩니까? 맞죠? 이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면 되죠. 그때 할 일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맞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눌렀을 때 움직이라고 여기 코드를 더 넣어주면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었죠. onClick 해서 누르면은, 그렇죠? 요놈을 누르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맞습니다.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그 함수를 여기에서 호출하면 되죠. 함수 이름 하나 여기서 미리 넣어줄까요? 뭐라 할까요? 계산할 거니까 calculation, calc라고 줄게요. 그러면 요 위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다가 펑션 해서 맞습니까? 뭐라 주면 되죠? 밑에서 calc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함수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함수가 해야 될 일은 맞죠? 이 입력식에 입력된 값을 얘는 뭐 하는데요?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됩니까? 잠시 적어볼까요?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다시 어디로 돌려주면 돼요? 리절트에다가 던져주면 되겠죠? 이 결과 박스에다가 그것을 시키면 됩니다. 시켜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뽑아와야 되죠? 아래쪽에서 document 맞나요? 점 뭐였죠? get element by id로 되어 있는 이름을 뽑아올 거죠. 이름이 뭐로 되어 있죠? 맞지? 입력이 들어가는 입력 상자의 이름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exp죠. 그러면 exp라고 주면 됩니다. 거기에 입력된 값을 뽑아오겠죠. 뒤에다가 .value라고 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이 잘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다시 공부돼야 됩니다. 해서 1학년 때 배웠던 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책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십시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암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잠시 적을게요. 이것이 기억 안 난다 해가지고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프로그래밍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기억 안 나면 찾기만 하면 됩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맞습니다. 검색만 잘하면 돼요. 책을 보고 다시 찾고 아니면은 웹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는데 문제에 필요한 표현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가서 찾아가면 돼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쓰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저절로 자주 쓴 것들은 기억을 하고 외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프로그래밍이 너무나 딱딱하고 힘든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값을 뽑아 왔는 것을 잠시 앞단에 변수를 하나 받아 놓을까요? 변수는 뭐라 할까요? 데이터라고 줄게요. 자, 그냥 데이터라 하지 말고 데이터 X라고 붙일게요. 혹시 이름이 키워드가 될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저 데이터 X가 가지고 있는 값을 계산해 달라 하면 되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계산을 해달라는 코드가 뭐였죠? 계산을 해달라는 코드가 맞습니다. EVAL이에요. EVAL. 그걸 뭐 해달라고요? 누구를 계산해달라 하면 돼요? 맞습니다. 데이터 X를 계산해달라 그러면 되죠. 그 계산된 결과를, 맞습니다. 계산된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력하면 되죠. 어디에다가? 그렇죠. 어디에다가? 맞아요? 어디에다 출력하면 돼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출력하면 되죠. 다시 메모 좀 할게요. 요 상자에다가 출력하면 되죠. 그럼 요 상자에다가 이 값을 출력해 줘라고 시키면 되겠다. 그죠? 표현하겠습니다. document.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 밑에 이름이 뭐예요? 지금 뭐죠? 계산 결과가 담길 곳은 맞죠? result. 맞습니까? 거기에 값으로 value. 로 맞아요. 그죠? 계산된 결과가 출력되도록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코드의 끝에는 세미콜론 찍게 돼 있죠. 잘 될까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저장하고 빠진 게 있으면 뭐 또 채워놓으면 될 거고. 자, 다시 실행하면 시켜볼게요. 새로 고침해야 되겠죠? 새로 고침했습니다. 입력 3 더하기 5예요. 계산하기 클릭. 틀렸네요. 뭐가 틀렸죠? 잠시 에러 한번 찾아볼까요? 콘솔. 펑션이 문제가 있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alc 펑션 calc onClick. 예, 제가 여기 에러 있네, 그죠? 대문자로 해야 되죠.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죠? id 지우면 되죠. 자, 다시 해볼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3 더하기 5는 얼마야? 네. 됐다, 그죠? 8입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코딩하면서 썼는 요소 기술들 잠시 글자 좀 줄여놓고 볼게요. 한꺼번에. 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간단하지만 요소 기술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까? HTML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 있죠? CSS 들어가 있죠. 여기 뭐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암만 작은 웹을 만들든 암만 작은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기술들이 같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고 기능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은 HTML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적인 디자인, 그죠?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뭐예요? CSS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능을 맡아서 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해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코딩할 수 있는, 좀 전에 저처럼 물론 에러가 발생하면은 또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험들이 계속 쌓여 나가야지 우리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붙였을 때, 그죠?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추가할 수 있고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볼까요? 원래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클릭하면은 노랗게 밑에 백그라운드로 시각적으로 강조를 해줬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맞죠? 이건 방금 우리가 만든 건데 클릭해도 안 바뀌네요.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줘야 된다, 그죠? 이건 언제 넣어요? 클릭하면 움직이면 되죠. 클릭하면. 늘 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클릭하면 움직여주면 돼요. 이 또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뭘로 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배웠던 이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할 수 있어요. 코딩할 수 있는데, 자,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코딩하지 않고 이것을 jQuery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했으니까 jQuery로 하면 돼요. 물론 jQuery가 이런 목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이런 목적으로 클릭하면은 노랗게 되기 위한 이 목적으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하면 jQuery는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개념을 잡기 위해 쓰기 때문에 간단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능을 jQuery로 넣어보는 것만 하려고 지금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jQuery를 넣을 거예요. jQuery를 넣으려고 그러면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래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우선 준비시켜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보십시오. 어저께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들어갔던 jQuery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클릭할게요. 맞습니다. jQuery는 기억나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여기도 마킹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jQuery가 쓰여지려고 하면 결국엔 자바스크립트를 만드신 프로그램 모음집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공해주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jQuery가 우선 먼저 다운로드 돼줘야 돼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예, 클릭하면은 다운로드 jQuery 해서 몇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잘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느닷없이 다운로드가 아닌 형태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 것이 누가 나오느냐면은 이 방식이 나옵니다. CDN이라고. 맞습니다. jQuery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에서 제일 처음에 원래 만났던 것이죠. 뭐죠? 예. 다운로드 방식이 있고, 그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하나 더 제공되는 것이, 여기 있었나요? 그렇죠. 이 방식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어떻게 달라? 다운로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는 것처럼 실제로 내 컴퓨터로 파일들을 전송받아서 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운로드이고요. CDN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상태에서, 그죠? 이게 내 컴퓨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상태에서 먼 데 있는, 여기겠죠? 여기에 있는 jQuery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그냥 이용만 하겠다는 겁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동영상이나 음악을 들을 때, 맞죠? 꼭 내 컴퓨터로 동영상이나 음악을 통째로 다운로드 해놔놓고 보거나 듣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방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예, 맞죠. 스트리밍 방식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내가 그때그때 전송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 일종의 스트리밍 방식과 비슷한 유형이 CDN 방식입니다. 해서 어느 방식으로 사용할 거냐, 다운로드 방식으로 쓸 거냐, 아니면 CDN 방식으로 쓸 거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뭘 결정해도 됩니다. 다만 CDN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컴퓨터는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연결되어진 상태가 되어준다는 것이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것만 될 수 있다면 CDN 방식이 되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컴퓨터나 특히 뭐 여러분들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은 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다운로드를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다운로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굳이 하겠다면 잠깐 소개는 해드릴게요. 다운로드를 하겠다면은 아래 여기 있네요. 그죠? 가장 최근 버전이 지금 3.4.1 버전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다운로드 되네요. 아래쪽 클릭해도 다운로드 돼요. 근데 다운로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버전의 jQuery잖아요. 그런데 위에 거는 컴프레스드 방식이고 밑에 거는 언컴프레스드 방식이래요. 뭐지? 눌러보면 나옵니다. 컴프레스드 방식은요, 클릭하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이 뭐야 이거? 조금 더 키워볼까요? 맞아요. 전부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잖아요.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모음집이에요. 스크롤 해볼게요. 굳이 이것을 한 줄 한 줄 읽고 해석할 노력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코드들이 줄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칸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뭐였습니까? 빼게 볼게요. 그쵸? 컴프레스드라고 그랬잖아요. 압축된 방식입니다. 이거 반대 개념이 아래쪽에 나오는 언컴프레스드 방식이에요. 클릭해 볼게요. 예, 맞아요. 좀 전에 봤던 코드를 얘는 우리가 평소에 눈으로 봤던 자바스크립트 표현에 맞춰 가지고 보기 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줄구분도 되어 있고 칸구분도 되어 있고 주석도 잘 달려 있고, 하지만 똑같은 코드입니다. 그것을 보기 편한 지금과 같은 언컴프레스드냐 아니면은 볼 필요는 없고 같은 코드이지만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컴프레스드 방식으로 쓸 거냐, 그 두 가지가 표현에 다를 뿐이지 둘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롤 잠시 해볼까요? 아주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jQuery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코드들이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 짜진 거예요. 누가 짜놓은 것이죠. 여기 있는 한 줄 한 줄의 기능들을 내가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은 jQuery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코드를 공부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코드 한 줄 한 줄을 공부하거나 이 코드를 다 프린트 해가지고 뭐 분석하거나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jQuery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주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만 해두면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 기능에 필요한 jQuery 호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흡사, TV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TV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할 때 무슨 버튼을 누르면은 TV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만 알면 되죠. TV의 속속을 다 알고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찌됐든 간에 다시 빼갈게요. 이 두 가지 방식, 컴프레스 방식과 언컴프레스드 방식은 다운로드 방식이에요. 어차피 내 컴퓨터로 전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보관해두고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전이 바뀌죠. 3.4.1인데 다음 달쯤 되면은 또는 뭐 6개월 뒤에 누군가가 더 많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준다면은 그때는 이 버전이 아마 높아질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것보다 아마 새로운 jQuery가 만들어져 있는데 나는 그걸 또 필요하면 또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불편할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내 컴퓨터가 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내가 굳이 다운로드 하지 않고 내가 다운로드 하지 않더라도 항상 최근 버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려가 볼까요? 예, 맞아요. 무슨 방식이라고요? 예, CDN 방식입니다. 해서 jQuery만 CDN 방식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제공되어지는 오픈소스들은 상당수들이 CDN 방식으로 제공해 줍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굳이 당신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지 마세요. 늘 우리 쪽 주소에 연결해서 필요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놓으면은 당신이 이미 연결했는 주소를 그대로 써도 새로운 기능들, 즉 버전업이 됐던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줄게요 라 해서 최근에는 전부 대부분이 이 CDN 방식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CDN이 무엇의 줄임말인지는 여기 어딘가에 문서에 나올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콘텐츠 맞죠? 그죠? 딜리버리 스펠링이 좀 그렇네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배송해주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에 여기 어딘가에 줄임말이 나올 거니까 미안합니다.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직접 보도록 하고요. 그럼 CD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오죠. 아래쪽에 보이죠. 여기 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이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사이트. 여기 위에도 있어요. 위쪽에도 있었는데 잠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위쪽에도 그렇죠. 이런 사이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를 연결해도 되는데 똑같은 jQuery 라이브러리를 정해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제가 구글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구글 문서가 열렸네요. 구글 문서가 열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잠시 한번 볼까요? jQuery를 CDN 방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되어 있어요. 버전이 다르죠. 3점대 버전을 쓸 거냐, 2점대 버전을 쓸 거냐, 1점대 버전을 쓸 거냐. 당연히 우리 못 쓸 거예요. 최근 버전 쓸 거면 3점대 버전 쓰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DN 방식으로 쓸 거면 이 코드를 당신이 만들고 있는 개발 소스에다가 가져가서 연결만 해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저 또한 이 코드를 카피 뜨겠습니다. 그대로 컨트롤 C 카피 떴어요. 자, 제가 쓰고 있는 소스는 여기에요. 이 소스에다가 방금 CDN으로 jQuery를 사용하겠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어딘가에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스타일 영역에 넣어야 될까요? 스크립트 영역에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HTML 영역에 넣어야 될까요? 어디에 담아주면 될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바스크립트 영역이니까 컨트롤 V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영역에 같이, 그죠? jQuery가 들어가면 돼요. 해서 jQuery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포함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jQuery로 어떤 기능 만들면 돼요? 그렇죠. 클릭하면 노랗게 되는 이 기능을 우리도 여기 심으면 되겠죠. 코딩 해볼게요. jQuery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바스크립트 끝나고 여기다가 jQuery 코드를 한 줄 넣겠습니다. 자, 이 코드, 달러 코드가 jQuery의 스타트 코드예요. 도큐먼트. 지금 이 코드 배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세요. 클릭. 그 다음에 펑션을 줘야 되죠. 그리고 펑션이 여기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여기서 닫히면 되고요. 아래쪽에다가 한 줄의 코드를 넣겠습니다. 달러에 샵에 exp로 맞죠? 커스가 오면은 포커스 일어나야 될 효과는 백그라운드 맞습니까? 컬러가 바뀌면 되죠. 무엇으로? 노란색이었나요? 맞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 잠시 볼까요? 지금 이 코드가 jQuery 코드입니다. jQuery 코드입니다. 달러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나머지 형식은 여러분들 아직 배운 거 아닙니다. jQuery를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책을 보면은 이런 표현법들은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EXP에 커스가 오면은 EXP가 입력이 되는 맞죠? 상자죠. 여기에 커스가 오면은 CSS 효과를 주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시키죠. 따라서
실행시켜 볼까요? 저장하고, 자, 저장하겠습니다. 하고, 이 화면을 새로 고침한 다음에 클릭하면은 노란색이 되죠. 됐네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만들었죠. 처음에 봤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이번에 만든 것도 노란색이 되죠. 그 상태에서 3 더하기 5를 누르고 계산하게 하면 8 나오죠. 예. 다시 소스 잠깐 볼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jQuery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이 코딩을 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아요. 자바스크립트로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jQuery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이고, 아하, 그래서 jQuery는 새로 따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쓰여지면 되는구나. 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니까요. 다만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jQuery라는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 뭘 공부해야 됩니까? jQuery 표현법은 어떻게 되지? jQuery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무엇이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 좀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나중에 이와 같은 표현, 다시 좀 표현할까요? 이와 같은 표현이 아주 익숙해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jQuery 코딩입니다. 물론 좀 더 강력한 UI나 그렇죠? 조금 더 강력한 UX를 만들게 된다면은 그때 이 jQuery 코드가 훨씬 길어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그걸 내가 직접 다 코딩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좋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진 UI나 UX들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럼 그 UI나 UX를 마찬가지로 이 jQuery를 연결하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내 코드에다가 지금처럼 코딩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코딩해? 그것은 UI나 UX를 제공해주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문서로 함께 제공해주고 예제 코드도 함께 제공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핵심은 1차적으로 책을 보면서 또는 웹 검색을 통해서 이와 같은 jQuery 표현을 익히는 것들. 맞죠? jQuery 기능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을 우선 공부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그것이 끝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jQuery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될 서비스에다가 추가하면서 필요한 건 내가 만들고 이미 잘 만들어진 건 가져와서 같이 쓰고 그런 형태로 웹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우리가 이제 개발자로서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대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내용 면에서는 뭐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뭐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면서 가다 보니까 약간의 뭐 화면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배우는 jQuery가 함께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그 교재에 대한 소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